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질 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자, 수질 화학 첫 번째 시간 통해서 화학이 좀 어렵지 않죠? 할만하시죠? 자신감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조금 더 살을 붙여볼 거예요. 전혀 난이도를 올리진 않고 살만 붙일 거니까는 여러분들은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만 들어만 주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학 평형을 들어갈 건데, 이 평형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이온적, 뭐 용해도적, 그리고 왕충 방정식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막 수학 시간에, 그리고 대학교 수업 시간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뭐 공대를 안 나오신 분도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이제 특히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수업 듣다 보면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에는 이게 그래 이해된다. 뭐 이해되네 하고서는 뭐 책 좀 내가 혼자 보다가 아니면 뭐 공책 좀 뭐 끄적끄적 거리다가 아니면 딴 생각 좀 하다가 그러다 다시 칠판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수학은 나랑 안 어울리는구나. 그래 이번 생엔 틀렸어.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는 깰 때가 됐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먼저 드리냐면, 자, 여기서 한번 탁 놓치면은 뒤에 부분 다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하나하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높게 안 느껴지는데 넘어가면 이거 큰일 납니다. 자, 잠깐 집중해 주시고 출발할게요. 화학 평형의 개념, 일단 개념부터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화학 평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돼요. 정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반응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거 배웠죠. 반응물하고 생성물. 반응물이 생성물 쪽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그 반응을 갖다가 이제 정반응이라고 합니다. 보통 반응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원래 정상 상태의 반응 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역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역반응은 그렇죠. 말 그대로 반대이기 때문에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는 이 반응을 갖다가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반응의 속도하고요, 이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졌을 때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개념을 갖다가 바로 평형이라고 그래요. 화학 평형.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소금이 있고 물이 있어요. 둘을 합치면 여러분들 뭐 되죠? 당연히 녹으면서 소금 물이 돼버리잖아요. 얘네들이 소금물이 되는데, 자, 지금 이 소금하고 물이 결합해 갖고 소금물을 형성하는 과정은 이게 뭐예요? 정반응이고, 소금물이 다시 소금하고 물로 쪼개지는 과정, 이 과정은 뭐 증발시키지 않으면 이거 안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금하고 물이 계속 녹다가 어느 순간 딱 다 녹아졌을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 눈에는 그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소금과 물은 계속해서 소금물이 되려고 하고 있고, 농해돼서 소금물은 쪼개져서 소금하고 물로 쪼개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응 속도가 정반응과 역반응이 속도가 같기 때문에 같아졌을 때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하고, 그때 눈으로 확인하면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형 상태의 정의예요. 조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금과 물이 소금물로 될 때는 이 정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막 녹는 게 보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그때 평형이 된다라는 이론이고요. 이거를 이제부터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 텐데요. 자, 일단 화학 반응식을 좀 써볼게요.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고, 걔네들이 결합해서 C라는 물질하고 D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화학 반응이죠. 근데 여기 앞에다가 제가 다 뭐 붙였냐면, 여기 이제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를 이렇게 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스몰 a, b, c, d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각 물질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뭐 몰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1몰하고 2몰을 결합했더니 여기 1몰하고 2몰이 나왔다. 여기 3몰하고 5몰 결합했더니 여기 7몰하고 8몰이 나왔다. 그 몰수가 있겠죠. 앞에 원래 숫자가 붙지 않습니까? 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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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몰, 그 개수를 나타내는 게 스몰 a, b, c, d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아니 이거 우리 이거 해봤을 때 저번에 막 반응식 막 이렇게 세웠었을 때 여러분들 이해되고 계시죠? 선생님 이거 다 알다니까요 지금. 그래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 앞에 붙어 있는 요거 개수로 얘기한다고요. 요거가 지금 스몰 a, b, c, d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저 라지 a, b, c, d는 뭐냐면은 라지 a, b, c, d는 물질의 몰농도를 얘기합니다. 몰농도. 글씨가 자 몰농도. 몰농도를 의미하는 게 저 라지 a, b, c, d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뭐 물질이 얘가 뭐 2몰이 있다, 3몰이 있다. 개수는 뭐 반응하는 게 1대 2로 반응하더라. 얼마 했을 때 뭐 생성물이 몇 몰이 생기고 뭐 몇 몰이 생기는데 걔가 개수가 얼마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와 몰농도 이렇게 주어지겠죠 문제에서.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평형상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평형상수라는 거는 자 K로 나타냅니다. 이거는 상태고 이 상태를 나타내는 그 어떤 기호가 바로 K예요. 얘가 뭐냐면 평형상수입니다. 자, 평형상수를 제가 이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평형상수라는 건 결국 이렇게 C의 C승 곱하기 D의 스몰 D승 그리고 A 반응물이죠. A승 B승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럼 평형상수 구하시오. 그래놓고 여기 값들 다 준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개수를 승 처리를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지금 평형상수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형상태에서만 유용한 상수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상수는 어떨 때만 쓸 수 있는 거냐면 일단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졌다고 했을 때 또는 지금 상황이 평형 상태다 했을 때만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반응이 진행 중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반응이 끝나야지만이 이 평형 상수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온도에서 K는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바뀌면은 그 뭐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든 뭐 역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든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온도에서는 이 K는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농도의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K가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물질은 생성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고요. K가 작게 되면 반대로 이 분모가 커졌다는 거니까 반응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올 뭐 용해도 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울 건데 용해도적이라는 개념을 딱 볼 때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소금하고 물이 있는데 소금물로 많이 돼갔다. 너무 많이 녹았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이 반응이 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얘가 더 녹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덜 녹을 수 있는지 어떤 물질은 K가 크다라고 하면은 생성이 만약에 소금물과 물이라고 하면은 이게 설탕물하고 비교했을 때 자 이렇게 둘을 비교했더니 둘을 똑같은 온도에서 K를 구했더니 K가 뭐 예를 들어서 소금물은 K가 2인데 설탕물은 K가 3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실을 가지고 뭘 알 수 있습니까? 설탕물은 평형상수가 더 높으니까 더 많은 양의 설탕을 녹여낼 수 있구나. 왜냐하면 이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설탕물이 더 많이 생성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에 따라서 이 생성물이 더 많이 생성되느냐, 반응물이 더 많이 생성되느냐, 그 얘기를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K가 작고 크고에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까지 알 수 있겠죠. 생성물의 농도가 K가 크면은 생성물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고 반대로 K가 작으면 반응물의 농도가
많다라는 거. 그러면 반응이 덜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남아있는 애가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반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평형상수라는 개념 좀 정리하고, 지금 평형상수 관련해서 사실 이런 모든 반응들, 그러니까 정반응하고 역반응은 속도가 같아지는 쪽으로 계속 반응이 끝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같아지면 반응이 종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모든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반응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정반응과 역반응 등이 속도가 같아지려고 한다고요. 평형 상태가 되려고 하는데 그 원리를 갖다가 발견한 사람이 르 샤틀리에예요. 그래서 르 샤틀리에는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농도와 압력과 온도, 농도하고 온도하고 압력, 이 세 가지로 구분을 좀 해가지고 평형 상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 원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첫 번째 발견을 한 거죠. 자, 농도는 반응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정반응으로 평행이동.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예시 들었을 때 소금하고 물, 그리고 소금물이 있었을 때 반응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쪽이 많아지면 당연히 소금물이 많이 생성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반대로 소금물이 많아지면은 여기서 역반응 되려는 것도 많아지니까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정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생성물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게 첫 번째 농도에 대한 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압력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평형 상태로 유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압력을 높이면 기체의 몰수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겠죠. 얘네들을 막 눌러버리면은, 압력을 너무 가하면 얘는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견딜 수 없어서 압력이 낮아진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압력을 낮추게 되죠. 이 현상이 바로 이제 압력을 높이면 기체의 몰수가 작은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압력을 낮춰버리면, 너무 압력이 낮췄어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쪽에서, 저쪽에서 높이기 위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력 평형을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압력을 높이면 기체의 몰수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고, 반대로 낮추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동된다는 두 번째 압력에 대한 원리고요. 자, 세 번째는 온도에 대한 원리인데, 온도를 높이면은 역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서 평형을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 흡열 반응을 합니다. 물질이 열을 흡수하게 되는데,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은 그 주변의 온도를 딱 맞추기 위해서 발열 반응을 하게 되죠. 발열 반응은 우리가 물로서 좀 볼 수가 있는데, 물이 너무 막 온도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얘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어떻게 되려고 하면은 수증기로 변하면서 이 온도들을 분산시키려고 그러죠. 지네들이 계속해서 흡열 반응하다가 결국에 상태가 변하면서 이 온도들을 변해가지고 수증기로 이제 변하게 되고, 반대로 이 얼음이 있는데, 얘를 물이 있는데 온도를 낮춰가지고 얼음이 되면은 오히려 온도를, 지네들이 상태 변화를 해가지고 온도 낮추는 쪽으로 또 안 변하려고, 결국 평형 상태로 유지되려고 반응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안 높아지게 반응을 하고, 낮아지면은 또 높아지게끔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형 상태를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세 개의 다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다 평형 상태 쪽으로 간다라는 게, 농도가 높아지면 낮은 쪽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낮은 쪽으로, 압력이 높아지면 낮은 쪽으로.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평형 상태를 만든다는 게 르 샤틀레의 원리로 설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평형을 조금 이해가 됐으면 조금 더 나가서 이온적과 용해도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온적, 용해도적 해갖고 나오는데, 일단 사실은 용해도적과 이온적은 똑같은 얘기라고 여러분들 보셔도 되는 거고요. 먼저 그 용해도적을 보기 전에 이온 활동도하고 이온 강도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활동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실제로 용액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이온의 농도를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용액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이온.
그러니까 뭘 타고 뭐 용액에다 뭘 집어넣고 해도 반응이 일어나는 애가 있고 안 일어나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애를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수질 관리할 때도 화학적 처리할 때도 그걸 응용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온 활동도를 구하려고 보니까 대상 물질의 농도하고 그리고 이온 활동도 개수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농도하고 개수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활동에 반응하는 애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100개의 이온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개의 이온 중에 10개가 활동할 수 있는 이온이에요. 그러면은 이 개수를 통해서, 이온 활동도 개수를 통해서 이 물질은 10개만큼만 활동할 수 있어. 이런 활동도를 알아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온도나 상황에서 실제로 이 10개 중에 5개만 반응할 수가 있는 거고 3개만 반응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정확한 이론, 지금 현재 실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온의 활동성을 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온 강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온 강도라는 개념은 실제로 용액 속에 그 물질의 농도하고 그리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하, 그러니까 플러스가 얼마인지 뭐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그 우리가 가수라고 얘기하는 개념이죠, 전하는. 그래서 뭐 산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다. 2 마이너스다. 그러면 전하가 2개 있는 거죠. 뭐 수소 같은 경우에 플러스가 하나니까 전하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전하가 클수록 우리의 이온 활동도가 높다고 보는 거니까 전하하고 그 물질의 농도를 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하는.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전하는 이 활동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전하의 제곱을 해줍니다. 해서 이 식을 만들어 보면, 자, 이온 강도라는 식이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지는데, 자, I로 표현되고요. 이온 강도는 앞에 2분의 1을 곱하고요. 이거 왜 곱해요? 이런 거는 사실 궁금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수과학에서 다 밝혀내는 거고, 우리는 이 식인데 이 식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랑 비례하냐면 지금 물질의 농도하고 그리고 물질의 전하, ZI로 표현되는데, 근데 얘 전하하고는 제곱에 비례하는 걸로 실험상 우리가 밝혀졌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밝혀졌구나. 그러면 우리는 물질의 농도하고 전하만 딱 알면 그 물질의 이온 강도를 구해낼 수 있구나. 이렇게 딱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여기 만약에 물질이, 그래서 여기 안에 뭐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뭐 0.01몰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볼까요? 뭐 납이 있는데 납은 납이 몇 가지 기억이 안 나요. 철로 할게. 철로 할게요. 자, 철은 이가다. 해가지고 뭐 철은 뭐 이렇게 한번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용액의 이온 강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애가 이 두 개라는 거고, 걔의 농도하고 전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건 안 줄 수가 있어요. 안 줘도 철은 2까지 그리고 수소는 1까지. 선생님 저 철 2간 거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범위 안에서 그 문제를 낼 거고, 그리고 철 2가라는 거는 뒤에 이제 뭐 경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배우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기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뭐 이온 강도를 구한다고 하면은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자, 수소이온의 지금 농도의 전하인데 얘는 1가니까 1가에다가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플러스 얘는 철은 이렇게 농도에다가 거기에 전하니까 여기는 2가죠. 2에다가 또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이온 강도 구할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 문제풀이 시간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고요. 식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용해도 적이라는 걸 배울 텐데, 적이라는 사실 단어가요, 뜻이 뭐냐면 곱이라는 뜻이에요. 곱. 적이 뭐라고요? 곱. 그래서 용해도 곱입니다. 좀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해도 곱? 그래서 용해도 곱은, 자, 여러분들 용해도는 뭘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얘가 녹은 만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면 되죠. 보고 나서 거기 지금 덩어리가 아직 남은 게 있나 없나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를 우리가 화학 기호로만 표현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다 했던 겁니다.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죠. 그러면 뭘 보면 된다고요? 여기 안에 얼마나 남았는지, 반응물이 아직 반응이 안 됐고
반대로 먹어봤는데 얘가 달아요. 설탕하고 물 넣었는데 달아졌어요. 어우, 덜 다네? 많이 다네? 많이 단다는 건 뭡니까? 설탕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반응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든가 또는 생성물질이 얼마나 많이 형성됐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요거는 보통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얼마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 발생한 애들, 이 물질들을 서로 곱하는 개념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용해도 곱이라고 그래요. 이걸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그 물질의 녹아진 정도가 나오겠죠. 이 값이 클수록 얘가 많이 나왔다는 거니까 용해도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용해도 정도를 용해도 적으로 해가지고 구해지는데, 자, 용해도 적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금 방금 전에 배웠던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좀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물은 사실 뭐 녹고 자시고 하는 애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이 왜냐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 용해도 적에, 자, H2O 얘는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될 거예요. 반응이 돼서 사실 이온적에 가깝긴 한데 저 개념이 똑같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H가 하나, O가 하나인데 H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여기 2를 붙여줘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좀 됐고, 그러면은 반응물과 생성물 이렇게 좀 산출이 된 상황이에요. 이걸 갖고 평형상수를 한번 나타내 보면 평형상수 K는 어떻게 구했죠? 반응물이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성물. 인데 개수가 어떻게 됐죠? 개수가 여기 아까 제곱 들어간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기 승으로 들어갔었잖아요. 얘가 3이면은 3승이고 2니까 지금 2승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용해도 적은 뭐라고요? 이 생성물을 두 개를 곱한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평형상수에서 곱하니까 이 개수의 2배가 아니라 제곱을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곱을 제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넘겨보겠습니다. 넘기니까 K H2O 여기서 H의 제곱에 O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결국 생성물들의 곱이니까 이게 용해도 적입니다. 근데 항상 여기에 반응물하고 K를 곱해가지고 쓰기는 좀 뭐하니까 이걸 합혀서 한 번에 줄여가지고 한 개로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KSP라고 하고, 이 KSP가 바로 용해도 적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KSP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 KSP는 뭐라고요? 생성물들의 곱이라고요. 그래서 용해도 적이고 용해도 곱이고, 얘는 결국 평형상수의 반응물을 곱한 값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용해도 적이 크면은 잘 녹았다는 겁니까? 안 녹았다는 겁니까? 잘 녹았다는 거고, 그걸 반증하면 잘 녹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혹시나 좀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연습 문제 하나만 해보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교재에다 뭘 실어놨냐면 연습 문제 하나 실어놨죠.